우리 시청자 회원들한테 여러분들의 행사 실무교육 입소를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앞두고 어느 협회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지금 그 협회가 난립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협회에서 내가 교육을 받고 또 등록도 해야만이 앞으로 행정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많이 생각하실 텐데 우리 대한행정사협회를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은 아주 잘하신 선택이고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협회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행정사 정부와 함께 행정사 제도를 솔선해서 들어왔고 또 모든 행정사 제도에 대해서 우리 협회에서 정책적으로 모든 걸 정부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단지 아쉬운 것이 지난번 법이 좀 다소 이렇게 잘못 개정되다 보니까 협회가 난립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회장이 인사말 하는 그 소개 시간에 한 20분, 30분 정도 행정사 연역과 그 협회 변천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들 그 입소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우리 부회장님들이 계신데 우리 수석 부회장님, 대정식 부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라든가 공인중개사, 행정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그 부동산 쪽으로 행정사하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 훌륭한 수석 부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회장 박한진 부회장님은 공직에서 고위직으로 있다가 대학 교수로 나가셔서 사회부의 총장까지 하시고 교육부회장 교수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는 그 부회장님들 같이 이 모든 업무에 또 행정사업에 가장 그 조회가 있고 또 최고의 그 수익을 올리는 그런 아주 막강한 지원진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회가 왜 이렇게 난립이 됐느냐 이거 참 안타깝죠. 우리가 그 전에 행정사라는 용어를 알고 계시는 분도 계셨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행정사라는 그 용어 자체도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았을 거예요. 공직생활 하시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공직생활 하면서는 공사직을 하면서 행정사라는 걸 몰랐었어요. 저는 퇴임할 때까지 모르고 나중에 퇴임해서 알았는데 그것이 이 행정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르고 계셨는데 이것이 이 제도가 시인적으로 국가 전문 자격사 중에서 가장 그래도 대표적으로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그런 자격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조선총독부 이런 시절에도 대서사라는 이름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경찰청에서 경찰 대통 쪽에서 경찰서장이 쉽게 얘기하면 인가를 해줘갖고 대서사라는 업무를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도지사하고 경찰서장하고 같이 해서 대서사를 이렇게 양성을 했고 61년도에 이제 행정서사법이 제정됨으로써 이제 행정으로 완전히 넘어왔죠. 그래서 도지사가 시군구에 이제 도지사가 시험을 치고 시군구에 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지금같이 막 대량으로 양성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인구수에 따라서 30만 명이면 몇 명, 인구가 5천 명 증가하는 데에 따라 행정사가 몇 명 이렇게 등록을 이렇게 하고 인구에 비례해서 이제 배치를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때 1961년도에 이제 행정서사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다행히 대전화가 이제 행정서사업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 자체가 행정서사가 있고 사법서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 사법서사가 뭐냐면 지금의 법무사가 사법서사인데 그러니까 일이 비슷하겠죠. 그 양반들이 같이 저희는 경찰 쪽에서 하니까 고소고발자가 대서사가 썼을 거 아니에요. 다 작성을 했는데 행정사가 넘어왔더라도 계속 그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사법조사가 법원 검찰에 관한 그런 그 소리만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고소고발장 같은 이런 것은 좀 약간 그 업무 영역 때문에 중복이 되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혼란스러웠겠죠 처음에는. 그러나 뭐 행정서사가 기득권을 갖고 그동안에는 조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중반 들어오면서 이제 행정 그 서사나 사법조사나 이제 명칭이 법무사, 뭐 행정사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다른 전문자 기사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노무사 요즘 노무사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노무사도 우리 행정사가 하던 일이잖아요. 행정서사가 행정서 61년도부터 뭐 행정관청에 가는 일을 다 하니까 노무 관련 일도 다 했죠. 다 했는데 82년도인가 그때 공인노무사제도가 정부에서 생겼잖아요. 그렇게 일정 영역을 띄워주고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그런 영역만 노무사 쪽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이런 행정사가 해왔죠.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실제로 노무사법에도 변호사 행정사는 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노무사법에도. 그러다가 지금번에 90년대 중반쯤 되니까 노무사가 이제 타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전문자에서 할 수 있다. 즉 타법에 의한 것은 변호사하고 행정사예요. 근데 그전에는 변호사와 행정사를 명칭을 명확히 놓쳤었는데 슬쩍 타법으로 바꾼 거죠.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한 2016년부터 계속 그걸 바꾸는 거야. 이제 우리 행정사를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지금 사회부장법으로 지금 슬쩍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사회부장 수업으로 올려놓으면 변호사는 할 수 있어. 법을 다 하니까. 근데 행정사는 법에 관계되는 그런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 못하는 것이 잘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노무사법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들이 막 지금 그 법이 지금 법사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 굉장히 막았는데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행정사들이 막 거기서 반대하고 뭐 우리도 또 법사위원한테 절대 통과 단시키겠다는 약속도 받고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싸움이 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사들이 하는 능력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아갖고 그 당시에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수익을 좀 많이 창출하고 있는데 단지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다른 전문자격증 그래도 일반인한테 빨리 공개가 되는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법무사 같은 경우에도 그 법무사 일반인 필기시험 같은 거 시작이 돼갖고 처음에는 50명 정도 그 채용을 했잖아요. 공채로 50명 정도 하고 지금 한 100명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50명이 문제가 아니고 법무사라는 그 자격사를 자동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인식을 주게 되고 그 인식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야. 그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시험을 보게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왜냐면 거기에 뭐 공무원 시험도 어렵고 취직도 어렵고 그러니까 자격시험 보러 오는 사람들이 법학이나 행정학 이런 거 공부한 분들이 법무사 전문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계의 교수들이 또 관심을 갖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학원이라는 데서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저절로 대국민 홍보가 돼갖고 응? 법무사가 전에는 보니까 다른 일은 못하고 그냥 등기만 했었더라고요. 등기만. 나머지 그 외에 일 전부 다 거의 다 행정사들이 거의 행정사 이런 분들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노무사도 마찬가지예요. 노무사도 뒤에 저기 됐지만 그 사람들은 일반인한테 시험 공부를 빨리 하다 보니까 노무사가 또 국민들한테 빨리 알려지고 근데 행정서는 그때까지도 일반인한테 시험 공개 같은 건 하지 않고 도지사가 이제 채용한다고 돼 있는데 처음으로 한 번도 필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이제 행정사는 그래서 정부직 경력직 공무원한테 자격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90년대 중반 후반기에는 우리 행정사가 의무등록제고 또 정부의 특수법인이었어요. 의무등록제가 돼갖고 무조건
행정사업을 하려면 협회에 등록을 해야 되고 또 협회에서 어떤 제재를 하게 되면 법을 못 하는 거야. 징계를 주든가. 변호사나 뭐 이런 다른 자격사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법으로 하지 법에 들어가 있어요. 행정사 협회에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대한행정사에 등록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99년도에 정부의 규제위원회에서 전문 자격사를 전부 다 규제하는데 거기에서 9개 국가 전문 자격사가 이제 규제를 같이 받게 되는 거죠. 물론 변호사도 있고 뭐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수의사, 뭐 행정사 뭐 해갖고 쭉 있는데 그 당시에 수입 구조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행정사도 굉장히 수입이 뭐 타 전문 자격사 못지 않게 그런 정도의 수입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받는데 이상하게 다른 자격사는 다 나갔는데 빠져나갔는데 행정사만 다 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 회장님들한테 물어봤어요. 회장님한테 어떻게 해서 규제위원회에서 우리 행정사만 규제가 되느냐 했더니 나도 모르겠다. 그 점에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가 힘이 없어 그러겠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도 신빙성은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든가 했습니다 볼 때는 행정사 자격사가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벌써 일반인한테 시험을 공부했다든가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때는 90년대, 2000년대 넘어올 때니까 1999년도니까 그때는 정보화도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민원 행정 서비스가 한국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엄청 발달되어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하다못해 토지 흥질 변경 같은 것도 하려면 농촌에서 하려면 그 읍사무소나 명사무소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그 당시에 농경 유지 사회였고 어렵게 저기 하셔갖고 지금 먹살기도 어려워서 애들 가르치기도 어려운데 그걸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대서소 개념이지. 행정서사나 이런 분들한테 의뢰하는데 뭐 누구 아들이 면사무소 근무하다가 뭐 행정서사나 뭐 이런 거 찾았다며 그러면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 갖고 와서 이렇게 부탁해갖고 하고 이런 시절이니까 그때는 그 지역에서 봉사도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뭐 돈을 많이 받고 하지 않잖아요. 봉사하는 의미로 뭐 담배값만 생기면 하고 밥값만 되면 하고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민원 행정이 그 이후에 발달이 되고 또 내가 못 배웠으니까 내 자식은 제대로 공부를 가르쳤다 해서 공부를 막 시킨 거야 엄청. 그 공부를 시키는데 뭐 그렇다고 대학까지 시키지 않아도 중고등학교만 나와도 그래도 가르쳐도 그래도 그 당시에는 좀 많이 고등학교만 나오면 많이 배운 거 아니에요. 저희 같은 때도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정도 나오니까 눈이 뜨이니까 인터넷이나 이거 다 한단 말이야. 정보가 돼서 그냥 다 이걸 찾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나 토지행정 변경하는데 어려서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학교에 우리 가 보면 그 서류도 자기가 가서 찾아보고 또 다니면서 직접 자기가 저기도 해보고 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그런 민원 행정 업무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서사나 행정사는 행정서사일 때는 경력이 더 짧았더라고. 그때 이상하게 5년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력직으로 5년. 그러니까 군대로 따지는 말이죠. 군대도 부사관이 계급이 낮고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부사관으로 해갖고 하사로 어떤 해군이나 이런 데는 공무원한테 진급이 잘 됐잖아요. 그러면 하사로 한 5년 있다 보면은 행정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경찰도 마찬가지고 조금 저기 하다 보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른 직종은 노무 같은 건 노무 업무를 10년 이상 해야 돼. 그 한 직종만. 법원검찰, 검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행정사일 때 세무도 마찬가지고 행정사일 경우에는 뭐 행정공무원, 뭐 군인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또 교육공무원, 철도공무원 하다못해 뭐
최신청 뭐 하고 하여튼 공무원의 그냥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거기서 경력직은 무조건 다. 그 당시에는 지금 기능직도잖아요. 기능직도 바뀌었잖아요. 이제 행정직으로 바뀌니까 지금 기능직에 쓴 사람도 되는데 그 당시 기능직만 제외하면 다 됐어. 경력직은. 그러니까 내부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전문성이 떨어져 버린단 말이지. 전문 자격증이 떨어져 버리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보면 웬만한 행정을 다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조직이 또 좀 바로 이렇게 좀 혁신도 하고 또 어떤 시대 조례를 따라가면 되는데 경직돼 있고 공무원 출신만 무조건 하고 그러면서 일반한테 시험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규제위원회에서 행정사가 걸렸어요. 그래갖고 행정사를 폐지한다. 행정사 제도를 폐지한다. 행정사법 자체를 폐지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정사가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아무나 그냥 내가 지금 글 좀 쓸 수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자기가 그냥 신고나 해갖고 그냥 우리 식당 차리듯이 신고하고 그냥 바로 글 써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완전히 폐지 결정이 내렸어요. 폐지 결정.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 전전임 회장님이 경찰서장 출신이었는데 그분이 내무부 장관을 모셨었어요. 모시고 비서실장으로 모시면서 제가 비서실장으로 모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걸 살리기 위해서 행정사를 하고 대단하셨더라고요. 진짜 존경해요. 제가 봐도 그분들 우리 선배님들 다 존경해요. 제 앞전대 회장님들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 4,000명 민원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도 그 자료를 보면 연명부를 보면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했어. 서명을. 근데 저는 지금 행정사법 개정한다고 몇 번 그래갖고 내가 밑으로 지부 지원해갖고 하부직 돌려갖고 서명을 받는데 많이 받아야 70% 조금 넘어. 해준다 그러면 다 안 해주고 이상해. 네? 근데 그때는 그렇게 단합심이 좋고 그리고 그 양반들이 하는데 국무총리를 만나려고 그러면 거기 가서 네? 직접 저기서 못 만나면 막 관사 같은 데도 가갖고 막 그냥 감사역으로 기다리는 거야. 네? 만날 때까지. 그리고 다 나눴어. 장관이 총리 이런 분 또 장관 차관 실장 누가 다 파트별로 회장 부회장이 다 나눠갖고 부회장들 다 나눠갖고 거기서 계속 안 되면 수술 갖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다 줄을 짜갖고 다 했더라고요. 대단해. 결국은 폐지 결정 난 거를 존속시킨 거예요. 뒤집어갖고. 그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존속을 했는데 그때 36개 법조항에서 아쉬운 게 14개 조항으로 거기 줄어들면서 협회의 어떻게 보면은 좀 기능이 굉장히 약화돼갖고 협회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협회 등록제를 의무등록제 없애버리고 징계권은 의무등록제 없다 보니까 징계권 같은 거 유명무실하잖아요. 유명해지니까 협회 중앙의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실제로 재정적인 것도 안 되거나 지역에 있는 행정사들이 중앙에 등록을 해주고 회비를 내줘야 되는데 회비를 잘 안 내잖아요. 그때 이제 신고만 해도 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직에서 나온 분들이 나와서 행정사 하려다 보니까 전에 선배들이 행정사를 하고 계신데 지역의 지회장을 하고 계신데 그 양반들 때는 진급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야. 그 양반들은 6분만 해도 읍면장하고 막 이럴 때면서 5급 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후에는 진급이 완화되고 많이 그래갖고 5급 승진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나온 분이 딱 보니까 전에 분들 6급으로 나온 분이 지회장을 하시는데 등록비를 50만 원 내라.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0 되겠지 그것도. 50만 원을 내라. 또 매월 회비 만 원씩 낸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리고 나는 그래도 서기관이나 부의사로 나왔는데 아무리 선배라 그렇지 주사로 나왔는데 저분은 지회장으로 모시고 한다. 안 해도 되는데 하겠어요? 돈도 내고 그래.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 해도 돼. 신고만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해. 등록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회가 좀 축소가 되면서 지회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갖고 중앙으로 돈을 내는데 쭉 집으로 올려서 중앙에 올리는데 아주 진짜 지회장님들이 진짜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다 대부분이 올리긴 하는데 한두 분이
안 내는 분이 있어. 지금 사이가 나쁘든가 또 문제가 있어서 좀 내가 또 회비가 안 됐으면 못 내는 분이 있지. 그러면 그쪽은 그 돈을 갖고 그냥 중앙에 안올 중에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갖고 가을 소풍 가자라고 회원들 데리고 여행을 가. 응? 그러면 인접에 있는 만약에 평택, 안성 그렇다고 다시 붙어 있는데 이 평택에 있는 지혜는 놀러 가고 안성에 있는 지혜는 중앙에 회비 오고 그러면 회비가 하나도 안 남고 회원들이 지회장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저기 평택시는 예? 가을 소풍도 하고 다 하는데 지회장이 그것도 못하냐? 왜 우리 것만 다 올리냐? 그러니까 우리도 한 번은 놀러 가야겠다고 해서 저기야 그게 그런 식으로 회비를 안 내다 보니까 도민의식이 돼. 근데 중앙에서 어떻게 해요? 중앙에 강력한 권한으로 왜 그 중앙에서 힘을 갖고 예? 그런 사람들은 회비를 안 내고 그러면 정관 규정에 의해서 예? 제재를 가하든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왜 못해요? 그 사람은 정리하면 회원은 떨어져 나가고 회원만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받을 돈도 못 받잖아요. 회비를 만약에 이 사람들이 50만 원 밀렸다 그러면 그냥 살살 달래갖고 그냥 저기 징계 안 주고 달래갖고 하면 돈 10만 원이나 받을 텐데 협회가 어려운데 그냥 무조건 저기 한다고 저기 해버리면 그 사람의 회원도 떨어지고 뭐 남는 건 없잖아. 회원 떨어지면서 불평을 더 할 거고. 그러니까 정리를 못하니까 계속 회비를 안 내는 게 도민의식이 돼갖고 한 10여 년 전에 지니까 뭐 협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중앙에 지금 우리가 이거보다 좀 저기 하는 건물이 지금 여러분들 와서 오시는 계시지만 한 103개인가 있었는데 이제 다 저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굉장히 어려워갖고 그러면서 유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협회에서 이거 안 되겠다. 빨리 법을 개정해갖고 시험제로 하면서 협회 의무등록제도 하고 예? 우리 협회 그 사이에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다른 전문자 객수는 엄청 큰 거야. 회관 줘서 회관. 우리도 그 전에 돈을 모아갖고 회관 여기 옛날에 과거에 좋았잖아요. 24년 전에는 이런 건물이 없었어요. 글쎄 여러분들 들어볼 때 아이고 이렇게 낡은데 이런 데 와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건물이 최고 좋았고 엘리베이터하고 이 층도 엘리베이터 몇 개씩 있잖아요. 네? 이렇게 공간이 스페이스가 넓고 쾌적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육장도 마찬가지. 지금 종로나 이런 데 교육장 가봐요. 완전 종로 상가 그쪽에 종각 있는 데 있어갖고 그냥 복잡한데 네? 숨도 못 쉬어. 그 교육장 저기 하나 밖에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저기 한데 여기는 그래도 공간이 있고 그 나름대로 저기 한 장소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전문자에서는 뭐 의무등록제하고 그 다음에 월 회비를 막 거두니까 금방 터지고 행정사는 그렇지 못한 여건 속에서 지금까지 명령을 이어오는데 안 되겠다. 이거 빨리 법을 개정해서 우리도 타 전문자기서를 우리가 진짜 협회만 중앙협회만 잘 쓰면 어느 전문자기서보다 더 우리가 제일 큰 자격사인데 업무 영역도 제일 많아요. 제일 커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되겠냐 해갖고 법을 개정한다고 한 것이 2002년부터 우리 서민들이 노력하셨는데 결국 2012년 4월 8일 날 행정사법이 개정이 돼요. 1044-1호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험제들은 됐는데 의무등록제는 안 된 거야. 근데 의무등록제가 빠지면서 대한행사비율을 갖다가 95조에다가 대한행사비 이 법에 설립된 자체를 본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특수법이나 비슷한 그런 뉘앙스 주면서 밑으로 사단법이냐가 되는 거게 사단법이면서 밑으로 들어갔는데 위에다 그러다 보니까 협회는 행정사가 있으니까 협회가 있어야 되니까 안에다가 법조항에다가 협회 설립을 넣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고서 뭐 한 1, 2년 지났는데 2014년부터 행정사 13년도 자격시험제도가 생기고 14년도 행정사 등록을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막 여기저기서 행정사협회 등록하려고 막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사협회밖에 없어서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도 막 안 하려고 그럴 것이고 우리는 이거 죽게는 가지고 막는 거지 안 된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 신고 지금도 저 우리 협회에서 의무등록제가 아닌데 신고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신고하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그러면 이게 협회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법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결국은 내줄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하나가 생기고 14년 그 사이에 14년 15, 16년까지 7개가 다 생긴 거예요. 우리 포함해서 8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큰일 난 거야 지금. 그래서 다시 또 단일화 해야 된다고 해서 막 단일화를 지금 해서 추진했는데 16년부터 단일화를 다시 만들어서 추진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제 공전하면서 저기 더군다나 이제 그 단일화법에 우리가 기왕 그러면 단일화면 우리 대한행사협회에서는 항상 불만이었던 것이 뭐냐면 행정심판 대리권은 우리가 못 갖고 있으니까. 응? 그래서 그 전부터 우리가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그걸 올렸었어요. 정도 올리고 했는데 번번에 무산되고 요번에 정부에서도 그런 관심이 있고 하니까 요번 행정사법 개정하면서 단일화법도 넣자, 법이라도 넣자 해갖고 넣는데 결국은 행정심판 대리권은 그냥 변호사단체나 뭐 다른 전문사기소에서 굉장히 반대. 그러니까 노무사나 뭐 이런 데 세무사 이런 데 자기네들 갖고 있어. 근데 행정상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냐 하고 막 의무 등에서 빠진 것도 형평성 어긋나고 이게 저기 하냐고 막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하면서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변호사 단체가 그걸 꽉 막고 있어요. 변호사 단체가. 변호사가 이건 행정심판 대리권은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 전에는 국무총리실에서 했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넘어가서 그쪽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법적인 것이 아니고 행정에 관한 거다. 행정 관청에 듣는 거고 다 하는데 왜 그걸 갖다가 변호사가 저기 하느냐. 에이 변호사가 손 떼어라. 왜 우리 행정하는 걸 변호사가 하는 건 그거는 저기 사법의 일에 준사법에 관하고 사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쪽에서 논리를 펴요. 그러면서 노스쿨 만든 것이 그 노스쿨 한 저기가 이런 전문 자격서 그러니까 다른 전문 자격서 필요 없다. 노스쿨 하는 사람이 다 그냥 하면 된다. 이런 이상한 개념을 갖고 되니까 막 1인 시위 뭐 단체 시위 막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엄청 했어요 그때. 그래갖고 결국 행정심판 대리권 빼고 나머지만 법인화하고 협회 단일화만 하는 걸로 돼갖고 이제 법을 올렸는데 이번에 소위원회에서도 그게 좀 약간 조금 이제 저기 의원님들 의견이 있는 분이 있어갖고 계속 이제 심의하는 걸로 해서 넘겨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일화가 지금 못 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정부에서는 단일화를 하려고 지금 굉장히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못하면 요번 국회에서 못하면 차기 국회도 할 것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협회들이 전부 다 단일화하기를 이제 희망하기 때문에 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단일화가 되고 협회가 하나가 되고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행정사업이 무궁무진해요. 여러분들이 행정사 지금 뭐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보면은 거기가 대부분이 다 고위직 또 보호 간부로 있다가 나오시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행정은 택한 것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타 전문 자격사하고 우리가 단일화되어 일을 하게 되면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행정관청에 하는 일 거의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국민연금공단, 뭐 공원관리, 뭐 이런 공단, 뭐 이런 그런 사회보장 저기 하는 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하고 하다못해 녹취도 하고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인허가니 뭐 시작처니 뭐 이런 일이니 하여튼 전부 되는데 그걸 다 하질 못해요. 혼자서. 다 욕심만 내갖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자기 전문 분야를 이렇게 맡아서 하긴 하는데 다 할 수 있고 진짜 여러분들이 저 젊은 사람들 같이 뛰면은 수익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저기 저 젊은 사람들 필기 적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갑제대한 사람들 뭐 젊은 사람이 있더라고. 30, 40대 대의소력으로 제대한 사람들 여기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수익 엄청 벌어요. 여러분들 강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 회장이 거짓말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 그 정도로 수익을 굉장히 고수익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영향이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해보시고 그리고 대한행사협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육을 행정부에 제안하고 거기서 이 교육도 교육이라고 했던 그런 협회예요. 제가 직접 조사했고 행정사 자격심의위원이 행정사 중에 한 명이야. 정부 정책 11명 그 위원 들어가십니다. 행정사협회 하나인데 기타 외부 조직이 2개인데 행정사협회하고 지방행정연구원인데 우리 대한행정사협회에서 위원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 두 번 역임을 했었고, 우리 소영수 기사가 필기시험 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추천해갖고 그 사람이 지금 행사정신위원이에요. 그래갖고 그 대한행사대가 항상 모든 걸 주도하고 있고, 이 실무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산업 아카데미 교육을 우리가 해갖고 뭐 다른 협회에서는 뭐 우리 거를 많이 이제 우리한테 교육받은 사람들이 교수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원조고 또 우리 교수님들이 7구 7강에 그런 깔끔한 교수들 우리가 임원들로 주로 편성을 했다. 속사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하여튼 교육 받으시는 동안에 여러분들 한자 한자도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끝나면 나중에도 이수씨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업을 장롱면을 해서는 안 되고 꼭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전혀 없으려고 생각해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또 박아진 교육부회장님 대학 총장님 출신이시니까 근데 처음에 첫 수업이 약간 좀 딱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행정사법 제도나 행정사법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하고 틀려서 조금 딱딱하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좋은 제도, 일본도 갔다 오셨어요. 일본도 가서 일본 행정사법 제도를 배우려고 일본도 갔다 오시겠으니까 좋은 강의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셔서 고생 많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